안녕하세요,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파도 끝이 없는 안면 홍조에 관련된 내용, 그 내용을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안면 홍조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피에 있는 혈관이 뭔가에 의해서 확장되거나 양이 많아져서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붉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면 홍조가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면 진피의 두께, 일반적인 아시아인의 진피의 두께는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2mm 밖에 안 돼요. 물론 피부가 얇은 사람은 그보다 더 두께가 얇을 거고요. 그런데 그 2mm에 있는 혈관이 과연 제거가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레이저를 쏠 때 2mm까지 유효한 에너지 값이 도달하는 빔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10mm 내외예요. 10에서 한 12mm, 적게는 8mm 정도. 대부분 10mm 내외의 빔 스팟을 쓰면 피부 두께 2mm 정도 근처까지 유효한 광자가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혈관을 제거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면 홍조에서 혈관만 제거되면 안면 홍조가 완치돼야 될 텐데 왜 안면 홍조가 완치가 안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안면 홍조 치료를 하고 나서 상당수는 한 2주 정도까지는 굉장히 편안해요. 그죠? 그 이후로 2주가 지나면서 그 이후로 좀 악화된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를 한번 고민해 볼게. 진피가 건강하지 않아서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피하 지방에 있는 주변의 작은 혈관들이 다시 금방 재생돼서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거기에 재발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피하 지방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뭔가 레이저를 통해서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안면 홍조에 좀 더 완치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게 닥터성의 생각이에요. 즉 혈관만 제거한다고 해서 안면 홍조의 완치를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많은 안면 홍조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왜 이러지 하는 의문점을 가졌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싶었어요. 안면 홍조에서 혈관만 제거한다고 해서 완치가 어렵다는 것, 여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안면 홍조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예전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IPL밖에 없고 혈관 레이저를 이용한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피의 상부 위주로 혈관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둔 거지 하부는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해서 진피 상부와 하부를 다 처리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결과물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장기간 지켜보면서 진피 상부 하부를 다 치료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환자의 타입에 따라서 진피 상부를 위주로 혈관을 처리할 때 결과값이 더 좋은 환자분이 있는가 하면 진피 상부만 하면 금방 재발해서 다시 악화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경우엔 진피 상부와 하부를 같이 처리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본원만의 특징은 뭐냐면 혈관을 처리한 그 주변부의 조직들, 진피 조직들을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강한 피부로 탈바꿈 시켜 놓으면 피하 지방에서 다시 재생돼서 올라오는 혈관들이 주변 환경이 너무 건강해져 있으니까 특별히 불편한 증상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원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은 혈관 처리와 콜라겐 리모델링, 그리고 환자의 타입에 따라서 표면에 있는 혈관들 위주로 많이 제거를 하는가, 진피 하부에 있는 혈관까지 같이 처리한 환자군을 따로 분류해 갖고 보면서 치료 방향을 다르게 결정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 어떻게 보면 홍조 치료에 대한 결과값이 월등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늦기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레이저를 하고 나면 얼굴이 발그스름하고 붉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얼굴이 좀 붉어서 티가 나는데 레이저를 받고 더 붉어져서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얼굴에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돼서 치료를 망설였던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을 위한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를 고민해 보게 되겠죠. 그러면 왜 그런 붉은 것들은 처리를 안 할까? 시원하게 되지 않을까? 시원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게 생기냐면 피부에 잔열이 남게 되면 작은 혈관들이 약간 확장이 돼서 붉은색 톤을 띠게 돼요, 얼굴에. 그러면 그 작은 혈관들을 잡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잡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혈관의 직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레이저를 쏠 때 펄스의 길이 폭을 짧게 잡아야 되는데 그 레이저의 펄스 폭을 짧게 만드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작은 혈관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가? 여기서 이제 나온 장비들이 어떤 거냐면 전이 발생기라고 하는 장비들이에요. 기존에 알려진 유셀이라든지 최근에 리젠엑스라고 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미세 전류를 발생하는 장비들을 시술 후에 표면에 흘려주게 되면 레이저로 잡지 못했던 작은 혈관들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전이 발생기로 잡아주는 혈관들이 어떤 홍조 증상을 만들고 이런 데 기여한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시술 이후에 얼굴이 붉어져 있는 것을 금방 떨어뜨리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을 쓰이는 분들은 시술 직후에 이런 전이 발생기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게 되면 레이저로 못 잡는 혈관들을 잡아줘서 불그스름한 그런 혈관들이 잡히니까 일상으로의 복귀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분은 사진에서 보면 시술 전 사진이 굉장히 붉은데요. 어떤 상태였냐면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됐어요. 학교에서 대학 수업을 듣다가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하면 수업이 집중이 안 되고 얼굴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쳐다보거나 하면 신경을 쓰니까 뒷문으로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찬물 얼굴에 갖다 대고 다시 얼굴을 쿨링한 다음에 붉은기 떨어지면 다시 수업을 들어오고, 일상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수업 자체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화장실 가기 위해서 뒷문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고 정상생활이 안 되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오셔서 자기 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죽은 목숨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혈관들 처리는 제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치료를 했고, 치료를 한 후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5회 시술 후에 5개월이 지나서 거의 붉은 게 없어져서 왔어요. 거의 일반인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약간 남은 혈관을 막 처리하러 왔다. 그렇게 해서 추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5개월 후에 다시 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붉은기가 이렇게 빠졌어요. 오른쪽 볼도 붉은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왼쪽도 붉은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처음에 홍조가 생기면서 붉어지는 것을 좀 붉어지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붉어진 것뿐만 아니라 모공이 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 다음날부터 매일마다 거울을 보는 게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 도중에 얼굴에 열감이 생기고 홍조가 이런 거구나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이 스트레스가 커지니까 잠도 못 자는 상태가 됐고 모공은 더 커지는 게 계속 보이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절대로 레이저를 받으면 안 된다, 최대한 얼굴 관리를 집에서 해라, 병원에 가면 더 망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서 증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계속 치료를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7회 시술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 양쪽 볼에 붉어진 것들이 거의 사라진 게 보이죠. 그리고 시술 전에 얼굴의 붉은 쪽을 보면 모공이 굉장히 커져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시술 후에 그 모공이 거의 없어져 있죠. 피부가 붉은 게 없어지면서 모공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일반적인 사람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분은 마지막 치료 때 진료실 들어오면서 상담 나눌 때 한박 웃음,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사된 어떤 그 보람, 그런 것도 많이 느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내용은 홍조 치료에 대해서 또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증례와 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